현대중공업의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는 2,700억 원입니다. 롯데렌탈보다 크고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9월 6일 월요일 기간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모가가 확정되게 됩니다. 청약은 9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9월 8일 수요일 마감이 됩니다. 환불은 2일 후인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상장은 9월 16일 목요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청약은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하지만 대신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상장이 9월 15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과 상장일은 겹치지 않습니다. 청약 시간은 모든 증권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의 25%, 기관 투자자에게 남은 5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2,000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형 IPO는 큰 문제가 없다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상단 6만원 기준 청약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이 2,160억 원, 일반 청약자가 2,700억 원이 됩니다.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매우 많습니다. 무려 8개의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주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이 13.2%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삼성증권이 4.6%,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은 2%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 청약 한도 및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이고 우대 등급은 14만 2천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4만 2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42억 6천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 은행 제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2만 3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3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미래에셋증권처럼 비대면 계좌 개설, 은행 제휴 계좌 개설은 청약기간 중 개설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그룹의 경우 2만 9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9천 주의 청약증거금은 8억 7천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일반그룹보다 2배의 주식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기간 중 개설하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KB증권은 일반 등급 50%의 경우 9,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9,000주의 청약증거금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KB증권의 청약수수료는 1,500원이고 청약 전일인 9월 6일 월요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의 경우 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000주의 청약증거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인 9월 6일 월요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그룹의 경우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000주의 청약증거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청약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8,8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800주의 청약증거금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DB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일반그룹의 경우 4,4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400주의 청약증거금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청약하시고 다른 증권사로 보내시는 경우 수수료가 만원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일반 등급 청약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 42억 6천만 원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1억 2천만 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크신 청약자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공모가 6만 원 기준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30만 원입니다. 우리사주 실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360만 주이고 공모가 상단 6만원 기준 2,160억 원입니다. 규모는 매우 커 보이지만 현대중공업에 재직하시는 근로자의 숫자가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1인당 1678만원에서 1713만원 정도 되는 배정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6188만원입니다. 최근 청약들의 우리사주 실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1인당 청약 금액이 가장 낮았던 아주스틸도 2,500만원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예상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는 2,700억 원입니다. 롯데렌탈보다 크고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예상 경쟁률을 추정하기 위해 중복 청약이 안 됐던 카카오뱅크의 데이터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I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몰린 청약 증거금 58.3조 수준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면 예상 종합 경쟁률은 약 215.93대 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그 2배인 431.85대 1이 됩니다. SKI테크놀로지에 80.9조 수준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면 예상 종합 경쟁률은 299.63대 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599.26대 1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SKI테크놀로지의 평균 수준인 69.6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면 예상 종합 경쟁률은 257.78대 1이 되고 예상 비례 경쟁률은 515.56대 1이 됩니다.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청약을 한 청약자는 186만 명입니다. 이번 청약에 카카오뱅크에 청약한 186만 명이 그대로 참여한다면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1.21주가 됩니다. 모두 한 주를 받고 추첨으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SKI테크놀로지에 474만 명의 청약자가 청약에 참여한다면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0.47주가 됩니다. 하지만 SKI테크놀로지는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던 청약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고평가와 청약 관련 부정적인 리포트가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의 청약에 카카오뱅크보단 많은 청약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균등 배정은 모두 추첨 한 주일 가능성이 높고 증권사에 따라 높은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6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5조 3,263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16.22% 수준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8,640억 원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가능성이 낮기에 추가로 배정되어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SD바이오센서와 매우 비슷한 상장 시가총액을 가지게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가 없어 의무보유 확약 실제 배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의 실권이 없고 기관 투자자의 50에서 60%가 의무보유 확약 배정된다는 걸 가정하면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5,076억 원에서 5,670억 원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가능 물량을 비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구주 매출을 통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데 현대중공업의 공모는 모두 신주 모집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도 없고 구주 매출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분사채, 우선주, 주식 매수 선택권이 없습니다. 유통 물량은 매우 깔끔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약 판단 및 이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은 매우 단순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이 이미 상장했다고 알고 계실 그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정몽준입니다. 정몽준 최대 주주는 10.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나눔재단의 지분을 포함해도 13.3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지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회사 스스로가 자기 주식을 13.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상법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100%가 아닌 86.63%의 의결권만 있고 이 중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을 94.9%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을 42.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다시 현대중공업의 지분 7.98%를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즉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7.98%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너무나 낮은 것은 항상 리스크였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은 사업 부분별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해 회사를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하던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만 전문으로 하고 전기전자는 현대일렉트릭, 건설장비는 현대건설기계, 로봇과 투자 분야는 현대로보틱스로 회사를 분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인적 분할입니다. 기존 현대중공업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주식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 줄 가졌던 주주들은 현대중공업 0.74주와 현대일렉트릭 0.048주, 현대건설기계 0.047주, 현대로보틱스 0.158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각 사업을 전문화할 수 있고 주식도 배정받았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 분할 안건이 통과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사업 부분별 분사로 보였던 이번 인적 분할에 매우 놀라운 트릭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3.37%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대오일뱅크의 지분도 91.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와 오일뱅크 지분을 모두 현대로보틱스로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에게 모두 똑같이 주식을 나눠주었기에 주주들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에 모두 똑같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보였던 자사주를 현대로보틱스가 모두 보유하게 됨에 따라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지분을 모두 13.37%씩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과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정몽준 최대 주주보다 현대로보틱스가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가 현대로보틱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2일 현대로보틱스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유상 증자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을 한 주당 17만 5,159원, 현대일렉트로닉을 31만 6,617원, 현대건설기계를 31만 7,647원에 공개적으로 사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매수를 하지만 실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현대로보틱스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주들에게 해당 주식을 현대로보틱스에 주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월 31일 하루 동안 진행된 일반 공모의 청약률은 97.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률이 100%가 되지 않았다는 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주주 중 자신의 주식을 현대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꾸려는 주주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을 현대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하려면 현대로보틱스의 주가가 높고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낮아야 청약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현대로보틱스가 밝힌 한 주당 매입 가격은 17만 5,159원입니다. 하지만 공개매수 유상증자 이후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해당 기준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존 주주들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청약률 97.58%도 어찌 보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률이 97.58%나 된 데는 한 주주가 청약률의 70.17%를 차지하는 물량으로 참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주는 누구일까요? 현대중공업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정몽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걸고 참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주주가 총 청약 수량의 70.17%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의 지분엔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정몽준 주주는 현대중공업 지분이 한 주도 없습니다. 해당 지분을 모두 현대로보틱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율은 27.8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자사주만 보유했을 때 13.37%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몽준 최대 주주는 현대중공업의 지분이 없어지고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이 10.15%에서 25.8%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현대로보틱스의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결과로 최대 주주의 현대로보틱스 지분이 25.8%로 늘어나고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27.84%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서 현대로보틱스도 현대중공업도 지분율이 높지 않아 리스크가 있던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배구조가 더 강력해지고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는데 1원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세워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로보틱스는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와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아예 명칭을 현대중공업 지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일 주식 소위 현황으로 드러난 최대 주주의 장남 정기선 주주가 5.1%까지 지분을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97주밖에 없었는데 2018년 4월 2일 5.1%까지 지분을 늘린 것입니다. 최대 주주가 2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더해져 33.25%까지 지분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결국 최대 주주가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지주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가 됩니다. 지분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가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지만 현대중공업 지주 입장에선 현대중공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증손회사가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할아버지까지만 돼야 되는데 증조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현대삼호중공업은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기존 현대삼호중공업을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업회사와 현대삼호중공업의 투자회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은 모두 현대삼호중공업 투자회사로 몰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된 현대삼호중공업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합병하면서 한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잡했던 지분구조는 해결되고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2016년까지 최대 주주의 지분은 10.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주사 전환 완료로 33.25%의 안정적인 지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날 줄 알았던 구조에 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경쟁사로 대형 조선회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55.7%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입니다.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은 국영기업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1차 매각 때는 매우 인기가 좋은 상황이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6조 3,200억에 인수하기로 하였지만 갑자기 심해진 서브프라임 위기로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산업은행에 지급 유예를 신청하였지만 거절되어 결렬이 된 상황입니다. 이후 여러 번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매각 시도는 불발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점점 부실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2분기 분식회계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이 433억 원이었는데 2분기 영업 손실이 3조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월 결국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소이고 세계에서도 순위권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독점 논란이 있을 정도의 점유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부를 현대중공업에 주고 산업은행은 현금 대신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현금 없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중 하나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중공업 지주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의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주주 입장에선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산업은행이 받는 주식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물적 분할을 합니다.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들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부분을 모두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적 분할이기에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100%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상장사로 남고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는 비상장사가 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를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명칭을 정하였고 분리되는 사업회사를 현대중공업으로 사명을 결정하였습니다.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부채를 상장사에는 1639억 원을 남기고 분리되는 회사인 현대중공업엔 7조 576억 원을 남겨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결과로 상장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남아있게 되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도 자회사로 보유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중간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8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우대 고객이 아닌 청약자는 투자금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가 제한적이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청약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의 경쟁률이 타 증권사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등배정 주식수는 전 증권사 추첨이 되거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한 주 확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마이너 증권사들이 균등배정 확률은 높은 추세입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증권사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례경쟁률, 균등배정 주식수의 차이가 발생할 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3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 2에서는 월요일 발표되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와 적자의 이유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